화창한 토요일인데 저하고 같이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돼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서로 이제 격의 없이 또 어떤 공식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라 서로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해서 강의를 한 2시간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이제 할 것은 우리 강릉의 이제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토 또는 거기에 대한 지명 또 거기에 역사, 문화 이런 좀 개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읍성이 있는 데는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그 주황동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남문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뭐 용강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황동이라고 하는데 이 주황동은 하나의 이제 법정 단위가 아니고 행정 단위로 해서 무슨 성대동이라든가 명주동이라든가 남문동이라든가 성남동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이제 주황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앙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중앙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1983년에 강릉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중앙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릉이라는 고을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래 사시고 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겠지만 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는 강릉이 그 어떤 이런 그 기준에서 조금 빠진다든가 뭐 좀 미달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의 그 도시로서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릉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영동 지역에서 가장 그 중심되는 고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선 고려 때부터 여기에는 중앙간하의 관청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행정적으로 수도하고 그러니까 뭐 개경이든 한양이든 혹은 또는 서라벌이든 교류를 저기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강릉하고 서라벌하고는 헐적 관계가 맺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하부인하고 무월랑의 혼례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서라벌 문화하고 강릉의 문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시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그 헌화가에 나오는 거 거기서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그분이 이제 부임과 같이 이제 서라벌에서 강릉으로 오는 도중에 그 불렀던 그런 노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이미 강릉하고 서라벌하고는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라벌에서 화랑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강릉으로도 많이 오고 강릉에 우리 강릉 시민의 노래도 보면은 뭐 옛부터 강릉 땅에 임영 땅에 사선이 노라 하는데 이 사선이 바로 뭔가면은 화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마 신라 때부터도 그렇게 그 서라벌의 고급 문화를 접했던 고을이고 고려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금강산, 설악산, 경포 이렇게 해서 지역이 우리나라의 그 명승지로 또 이름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이제 그 시인 묵객들이 이리로 오고 또 조선조 때도 한양에서 오고 그러니까 강릉은 이제 지역이 그 어떤 경치가 좋은 고을이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근데 와가지고는 관광지로 저기 이름이 나가서 아마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 다니면서 강릉에 오지 않았던 그 강릉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릉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간에는 이제 그 모래시계 이후에 정동이 알려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그러는 건데 이러한 걸로 보면은 강릉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하면은
강릉에 중앙 관아가 있다 그러는데 이 강릉 고려 시대 때에 아마 이미 물론 뭐 그저 신라 때 명주성도 있었고 시대로 오면서는 이제 현재 우성에 중심을 해가지고 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성 혹은 또는 그 서울의 한양의 도성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우리 중국의 서양의 성은 이제 어느 지역에 보면은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영주가 방어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단단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 이제 성이고 중국의 성은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거고 물론 뭐 한양도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강릉 같은 데는 하나의 이제 대도호구니까 그렇게 저기 어떤 지역처럼 그렇게 좀 한양의 그 성처럼 그렇게 크지 넓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둘레가 한 2km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흙으로 성을 쌓았고 낮에 와가지고는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천주교 뒤에 있는 거기 이제 옛날 명주병원 건너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강릉장 그 뒤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남문동의 남문 어풍로 앞에 쪽에는 그 돌 다음에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집들로도 둘러싸여 있고 부분 이런 이제 돌담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강릉이 옛날에 읍성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고 몇 년 전에는 강릉에 이제 관아라 이래가지고 관아를 복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아를 가지고 있는 고을, 대도호구가 있던 그런 고을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 유적이라든가 또는 지명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그 관아가 있는 데가 용강동입니다. 그 용강동은 이제 이 머리 용용자에다가 강자가 이게 머리 강자예요. 그러니까 용이 머리 형태라는 건데 강릉의 시내의 형체가 용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용의 형상이 머리가 용강동이고 그 등줄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서부시장 건너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당동 말루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 강릉의 이 형체가 용의 형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용강동이 인정은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용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생겼고요. 그 용강동에는 또 용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용후는 용의 뒤쪽이 되는 거예요. 용의 뒤쪽이 되는데 이제 강릉초등학교 앞에 옛날 이제 보건소가 있던 자리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용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곳에 이제 조선조 시대 때는 이제 사직단이 있었는데 사직단이 뭔가 하면 사자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직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사직이라는 건 국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사직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직신 이렇게 해서 두 신의를 이제 모셔가지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양에도 사직단이 있어요. 그 중앙청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고 왼쪽에는 제사 기능인 그 종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뭔가 하면은 이제 천지단이 있고 그래요. 천지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실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미국의 말을 저기 안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이 무역 보복이라든가 엄청납니다. 또 특히 미군을 철수시키니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뭐 그래요. 우리가 또 중국도 봐. 이게 그 성지의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내전 가속 같은 거라든가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조선조 시대 때는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고려든 조선이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후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하고 제후하고는
그 격이 다릅니다. 임금 중국 황제한테는 3고 9고들을 해가지고 9번을 절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임금한테는 4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게 그 옷도 다르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넘어가면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천재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 천재단이 이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조선 국가에서 자주국가인데 독립국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중국이 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제후하고 중국의 그 황제하고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들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으로. 사각형. 그럼 원은 둥그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원은 둥그니까 하늘이고 사각은 땅입니다. 땅. 지방이 지방. 그 중심이 원이고 중심 바깥이 사각이에요. 사방이에요. 그래서 그 천재단은 재단이 네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국가가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일본 놈들이 또 배우 조정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고종 황제라 그래요. 그 고종 황제, 순종 황제, 우리는 황제가 2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황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역사에서 우리는 고종 황제를 그래요. 황제가 되니까 뭐냐? 중국의 황제하고 동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단을 둥글게 합니다. 원으로 해요. 둥글게. 그런데 1910년에 하나를 뺏기잖아요. 일본은 그 옆에다 뭐가 호텔을 지어요. 서울시장 앞에 광장인데 광장 건너편에 가면은 남산 올라가는 조그만 서로인데 글로 올라가면은 조선 호텔이 있는 바로 옆에 그 천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천재단이 둥근데 이 새끼들, 일본 놈 새끼들이 그 한우 임금이 와가지고 한우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바로 앞에다가 호텔을 지어놓고 말이죠. 그걸 호텔을 참 기분 같았으면 호텔로 내고 옛날 그 복원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조 시대 때는 중국하고 그러한 이제 급이 달랐다는 건데 그 강릉에는 이러한 사직단이 있어가지고 강릉 부사가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뭔가면은 용우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쑥대이라 그러고 쑥두둑이라 했는데 이 두둑은 약간 언덕진 것 가지고 두둑이라 그러잖아요. 강릉말로. 지금 이제 그 서울시장에서 교동 쪽으로 넘어가는 약간 북쪽인데 거기가 옛날 숙당이라 해가지고 강릉철시 그 최문환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숙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쑥땡이가 되어버렸는데 또 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또 쑥도 많이 자란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쑥땡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는데요. 그 강릉역 여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이제 그 지명설화가 있습니다. 강릉여고 앞에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문환이라는 분이 이제 개성에서 강릉으로 와요. 고려말이 어수선하잖아요.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효용가치가 그렇지 권력을 잃으면은 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엮여버리면은 우리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같은 데도 보면은 아들도 엮어가지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문환이라는 분이 이제 저기 충수광의 사인데 개성이 어수선하고 자칫하면서 좀 뭐 엮일 것 같으니까 아주 이제 이게 부인하고 강릉으로 와요. 그리고 이분이 왔는데 늘 이제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강릉역 앞에서 말이 말굽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말굽을 고치려고 이제 말을 수양보들 나무에다 매달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용강용거지 와가지고 쑥두르게 와가지고 쑥을 먹고 취해가지고 강릉초등학교 뒤에 옛날 무성국이 있는데 거기가 발락고개인데 거기에서 이제 숨을 발락발락
쉬면서 넘어가지고 거기 저기 비름돌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봄에 그 비름나물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동주학교 앞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 거기에 뭐 길을 이렇게 평평하게 했으니 그렇지만 거기 약간 언덕졌어요. 거기가 이제 코풀제라고 그러는 거 가서 코를 풀고 좀 더 가가지고 북바위가 있는데 북을 치고 뭐 주기가 죽으니까 강일요고 앞에 묘두라는데 거기서 묘를 썼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을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설화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쑥땡이 와가지고 이제 쑥을 먹고 취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호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직단 옆에 있던 건물인데 옛날에는 건물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나무 가지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이렇게 높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독립된 과들이 이게 딸이 독립된 건물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 당직하는 사람들이 밤에 자겠지만 낮에는 이제 일반인 민원들이 있고 거기 숙소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강릉 대도 부사는 관하니까 거기에는 또 대도 부사가 이제 참 그 동원 이런 데서 이제 대도 부사가 거기에 이제 기거하고 이제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밤이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낮에는 뭘 저기 아무 사람이 있으니까 해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영지의 기록에 보면은 우물이 14개가 있고 연못이 2개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이제 사직단에서 제사를 용호적 사직단 옆에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이 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인작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서부시장 건물 그 서쪽 옛날 문화원 자리 지금은 그게 이제 무슨 무슨 도서관? 작은 도서관. 예? 도서관입니다. 예, 도서관에 도서관에 지금 소나무 몇 그루 있는데 거기를 가지고 이제 인작봉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명으로는 대서항사터가 있는데 지금 KBS하고 그 기상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대서항사터라고 그러는데 조선조를 이해하려면은 불교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민속신앙 같은 것도 알아야지 조선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조선도 우리가 대적으로 조선조 지대 때는 성리학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강릉 관하 안에 지금 말하면 서항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퍼뜩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유교 국가에서 그런 걸 미신이라고 배척하는 유교 국가에서 버젓이 대서왕서 관하 안에 대서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민심은 아무리 정권 총칼을 가지고 눌리더라도 민심을 거슬지는 못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교 국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서왕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그걸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부시장 건너편에 그 성결교회에 있는 자리가 약국선왕입니다. 약국선왕터. 그럼 약국선왕이 뭔가 하면은 이 마을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 이제 질병을 관장하는, 질병을 퇴치하는 그런 신이 약국선왕이에요. 우리가 마을에 선왕당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선왕입니다. 선왕. 이 선왕의 신은 중국 고려 중국의 그 선왕신인데 고려 문종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송나라에서. 그 성에 있는 신이 성황신이에요. 그 성황신을 우리나라에 모시면 우리나라 산에 가면 산신이 있어요. 산신. 그 산신이 이게 이제 산에 이게 바꾸기가 산왕이 선왕으로 된 거예요. 산왕이 선왕으로 돼가지고 선왕이 명철이 돼가지고 선왕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왕신은 우리의 고유한 산신이고
성항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항이 시내. 그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혼자 같이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 성항시인데도 그 각 골마다 선앙당이 다 있잖아요. 선앙당 있는데 거기 뭔가 하면은 이제 성황신이 있고 마을의 안녕을 그 담당해주는 성황신이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재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참 힘들게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또 잃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된 현대에 와서도 지금 이 모양인데 옛날에는 그런 돌림병이 한번 돌면은 마을에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 다 쓸어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뭐 의료 기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치성 드린다고 낫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게 알 내리면은 마을 뒤에 나무에다가 방줄이 안에다가 매가지고는 방줄에다가 놔두고 아침으로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가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이 이 도망가고 없어지면 질병이 사라지면 그럼 애를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질병이 무서워서 뭐 개인적으로도 집안으로 질병이 그런 게 애군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중, 3중 또 망명 차단도 있고 또 동네도 이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성황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약국신도 모시고 그렇습니다. 읍성은 행정의 기능과 그다음 제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강릉에 읍성에 보면은 이제 동헌이라든가 행정을 이제 담당하는 쪽이고 그 뒤에 이성계 영정을 모셔놓은 그 집강정 같은 데서는 제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아가 있으면서도 관아에서도 행정의 기능이 있는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관아 건물에는 대표적인 것이 칠사당인데 이 칠사당에 예전에는 근데 관아였을 때는 이 정확하게 여기가 정말 동원이 숙소인지 관아인지 이게 현재로서는 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칠사당에 돼가지고라든가 농사라든가 병무, 교육, 세금, 재판, 풍속 이러한 7가지의 업무를 보는 것이 이 칠사당입니다. 4월 15일에 대관령 산신제를 지낼 때 이제 술을 빚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쓰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관아를 이제 복원해서 옛날에 이제 어떤 그 관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객사문이 있는데 이게 국보 51호 이 객사문 이게 그 현판 글씨는 이제 고려 때에 공민왕이 쓴 걸로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고려 시대 때의 건물들이 몇 개가 없어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가 많으면 나무가 이제 부식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는 이 대리석 건물 짓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고려의 시대의 건물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안동 봉정사에 가면은 무량수전, 부석사의 무량수전, 수덕사의 무량수전 이게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 불교 건축물이에요. 근데 강릉에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 전해진 유일한 관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가 더 있는 거예요. 불교 문화재가 아니고 유교 문화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구조 같은 것도 보면은 이 고려시대 때의 그 문화가 더 화려하고 참 웅장합니다. 조선조 시대 때는 뭐 도자기라든가 건축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서민적이고 아끼려고 하는 거, 실용적인 그런 게 많아요. 강릉 향교 같은 것도 조선조 시대 때 지은 굉장히 실용적인 건물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사문은 이제 유명한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려시대 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그 규모라든가 형태가 좀 화려해요. 그리고 오죽헌 자경문 가는 데도 그것도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 객사문도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릉관나 정문도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오른쪽으로 나오고, 항상 이제 그러지 않게 되면 가운데는 신도로 해가지고 신이 다니든가 아니면은 이제 임금이 다니는 그런 이제 길,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 지켜야 될 상식, 예의라기는 좀 그럴 거예요. 산문에는 인도와 신도가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의 종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게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헌이라든가 전대청, 중대청, 서헌, 동대청, 의문루 뭐 이러한 그런 그 하나의 건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그 읍성에는 4대문이 있는데요. 동문을 가지고 가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옛날 그 동인병원 자리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동인병원 옥금방에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문은 이제 빙허루인데, 옛날 강릉여중 그 정문 앞 건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는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풍루는 지금 이제 나무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문은 남진루로 해가지고 서부시장 입구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북문으로 나와가지고 단오 때 북문 나와가지고 약국선화에 들려가지고 대창 여기 들렸다가 옥천동에 이제 그 육선항하고 소선항에 들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사직단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저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민심을 저기 물론 뭐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도 제사를 지내고 사직단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릉은 이게 이제 도시 형태가 앞에는 안산이 있고 뒤에는 이제 주산이 있고 서쪽에는 이제 진산이 있는데, 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서쪽, 그쪽에서 이를 넘어오는 애군들을 진산이 이제 막아주고, 안산은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지금 강릉 관악 앞에는 남대천이 흘러갑니다. 그 남대천 건너는 그 조그만 이제 남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내안산이고, 외안산은 모산봉을 가지고, 안산은 앞에서 들어오는 애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말하는데, 앞이 남쪽이고 대신 우리는 북을 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산은 다 관할을 중심으로 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남산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앞에 있기 때문에, 남쪽이기 때문에 또 남산, 그러니까 남산은 항상 관하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 남산은 강릉 관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어가지고 남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는 이제 북쪽이 뒤가 됩니다. 그래서 관하에서 북쪽에 어딘가 하부산이, 그래 하부산이 이 주산이 됩니다. 우리가 집터라든가 묘자리라든가 이것은 저기 그 주산이 든든해야지 그 집터가 든든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강릉은 이렇게 안산, 주산, 진산이 고루 갖추어진 그런 고을이라고 이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직단 옆에는 이제 여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나라에서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제사를 또 지내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뭔가면은 여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재단에도 강릉에서 이제 저기 강릉에도 이제 여재단이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인명을 중시하고 어떤 그 효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문동 쪽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문동은 문자 그대로 남쪽에 있는 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강릉에도 이 이름이 이렇게 남문 이름이면은 풍부하겠지만 우리 서울의 그 사대문도 우리 동흥인 지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인이 흥인할 때 그 인이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인 이때 안인이 그 인의 예지신이라고 우리가 오상 그 인의 예지신이 있어요. 그래 인이 동쪽을 나타내요. 그래서 동인문입니다. 전 흥인문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인의 예죠, 예. 그래서 숭례문이잖아요. 이렇게 이 오상을 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문을 강릉에서는 남문을 풍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여기에 이제 그 비석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 비석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명주군청에 있었어요. 명주군청은 지금 한국은행 자리가 명주군청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거를 이제 도립병 앞에 제방뚝에 놨다가 제방뚝에 있는 것을 오죽헌 뒤에다 또 놔뒀다가 이제 박물관에 이제 갖다 놔서 지금 있는데 여기에 비석이 있다 해가지고 비석거리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선항 거리가 있는데요. 여선항 거리는 이제 비석거리에서 이제 택시구 광장 쪽으로 가는 그쪽이 그 다음에 여선항 거리라고 그래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뭔가 요즘에는 가구골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졌는데 옛날 거기에 이제 여서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36년 강릉에 큰 홍수가 납니다. 그때는 지금 남대천에 제방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남문동 쪽을 다 이제 그 쓸어가고 그럴 정도로 그 루사 어떤 사람은 루사 때보다도 더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이런 그 수리 시설이라든가 제방 시설이 잘 안 됐었을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피해가 더 컸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1936년에 큰 그 강릉말론 계락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그 홍제동 통강구 뒤에 거기다 모셨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현재의 교도소 앞으로 좀 옮기고 그랬는데 여기 그래서 여서항이 있어가지고 여서항 거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주동입니다. 여기 이 명주동은 공공기관으로는 이제 옛날에 명주초등학교가 있고 강릉시청이 이전했고요. 관아인 7사당 있고 그래서 이 명주동은 옛날 강릉이 이제 명주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이 옛날에는 강릉군, 강릉읍 그 다음에 뭐 교리 뭐 이러다가 이제 1955년에 강릉이 시가 돼요. 그래서 시가 이제 강릉읍이 시로 승격되니까 옛날에 강릉읍을 뺀 강릉군 지역 그게 이제 명주군으로 되죠. 옛날에는 강릉시청 청사가 지금 투자신탁은행 한국은행에서 조금 내려가면 지금 우리들 내과 있는 그 바로 이 투자신탁은행 자리에 강릉읍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읍이 강릉시가 되니까 옛날 강릉시 자리로 건물 지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명주군청은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임명국이 옮겨가지고 강릉시가 이제 도농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주군은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강릉시가 됐죠. 이렇게 강릉은 이제 강릉군, 강릉읍이 강릉군 주문진읍, 뭐 강릉군
강릉군 묵호읍 이렇게 이제 강릉군에다가 이제 그 시가 되면서 강릉군이 명주군으로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명주동도 하나의 이제 동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성내동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내동입니다. 문자 그대로요. 여기에는 이제 강릉의 주요한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다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동은 이 성남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남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문리, 금악전동리, 남문외리의 일부를 합쳐가지고 욱정이라고 하다가 분내면에 편입됐고 46년에 남문동 바깥이 되어가지고 성남동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면은 1914년이에요. 1914년이면은 우리가 일본이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주소가 없었어요. 주소가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고 통치를 수월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마을을 가지고 하나의 리를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 어디 가지고 있나 이러면 저 산 밑에 밀마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 측량을 해요. 저 산 밑에 한 20마직이 내 땅이야. 그러면 그 산 밑에 20마직 만들어가지고 김개돈이 줘요. 그 다음에 당신은 땅이 어디야? 이러면 그 산 옆에, 그 옆에 나도 한 밀마직이, 그 밀마직. 그렇게 하고 재가지고 나눠주고 그에 남는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일본 놈들이 다 가지고 일본 식상은행을 만들 때 그 속에, 거기다가 귀속시켜버리고 일본 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에 뭐 국유림이라든가 뭐 국유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이 그렇게 이제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도 행정단위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장을 하나 뽑자. 그러면 이 구장이 뭘 하느냐? 일본 시키는 거 그대로 하잖아. 그러면 그 동네에 반골 성향을 가진 사람 뭐 조사 보고서를 김개또이가 장날에 몇 번 가는지 뭐 출입이 어떠는지 제기장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 지명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때 만든 1914년, 1921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21년 이후에 21년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행정 단위의 그 리를 만들어요. 그때는 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남쪽이 돼버리니까 원래는 성남이라면 안 되죠, 지역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남동으로 만들어 놓으니 지금 와가지고 그걸 없애버려가지고 성동쪽이 돼가지고 성동리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지명은 이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행정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전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행정구역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 근대화되기 이전이 일본이 우리가 망해버리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본 놈들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들이 전혀 지역 환경과 관계없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남동도 일종의 그런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뭐 4대 거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월화정터라고 하는데 그 월화정은 이제 신라의 그 무월남과 연하무인이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무월랑의 월자하고 연하의 하자 합쳐가지고 이제 연하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월화거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지명을 따가지고 이제 월화거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가 있었는데 이 4대는
칼을 쏟다는 얘기도 있고 강릉 관아에 이제 그 제수들을 사형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의 이제 설이 있어요. 사례거리라는 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월화정이라 해가지고 저기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강릉 김씨 시조인 김주원의 아버지 무월남과 어머니 연하부인의 이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월화정은 1936년 경자년 토락에 떠내려가자 후손들이 성산면 금산리 명성 안에다가 다시 짓고 명주각이라 하다가 1961년에 철거하고 2004년 노암동 연화봉 기술기에 다시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월화봉이 있고 지금도 이제 남대천 그 성담동 주차장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월화정 터라고 하는 비석이 와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당동 그래요. 1914년에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임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군내면이 편입되어 가지고 1946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임당리로 했고요. 강릉시가 되면서 리를 동으로 이제 고쳤습니다. 임당동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숲을 힘자에다가 못당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임당동의 지대가 조금 낮아요. 다른 지역에서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이 지대가 낮아서 못이 이제 있었던 연못 같은 못인지 있었는데 그 주위에 이제 뭐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임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그 말루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임당동 동사무실이 있는 그쪽 일대가 이제 말루입니다. 이 둘의 마루였는데 고려 때 최문환이 이곳에 살 때에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을 이곳 누가 앞에 메어놓다 해가지고 이제 생긴 일입니다. 그 최문환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우리 강릉 최씨 가운데서 이제 그 강하게인데 그 강릉 최씨들이 이제 세 집안들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집안인데 고려 말에 그 강하에서 이제 개성에서 이제 강릉 왔는데 우리가 흔히들 강릉 최씨 가운데서 강하계라고 이제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고려 충수강의 그 부마예요. 그다음 거기 문화재로는 이제 약국선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국은 이제 그 질병을 관장하는 신을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릉은 단오날에 대서항사에서 대제를 지내고 그 대창리 산항사 가기 전 들려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릉을 이해하려면은 단어를 보면은 도움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민속 종교하고 우리의 그 전통 신앙하고 또 유교 문화하고 그다음 불교 문화하고 도교 문화하고 이 네 개가 하나의 융합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강릉단오입니다. 그래서 강릉단오를 알려면은 이 네 개의 종교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신의를 모시고 가면서 그 이제 강릉 관아에도 다 들리고 그 지시 밟아주는 거죠. 그다음 강릉 시내에 있는 좀 이름난 서왕들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농사라든가 주민들의 그 안녕 그 기원하고 해주는 거죠. 인구 대비는 저 정확하게 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곳보다는 강릉이 교회가 많아요. 그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서왕당이 많았던 곳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많았던 것하고 다 이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릉 단오가 그 대서항사에서 지금은 이제 남대천으로 갔지만 옛날에는 대서항사에다가 신의를 모셔놓고 농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간호가명도 하고 그 굿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고 뭐 그랬습니다. 그게 관아에서 했단 말이에요. 관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런 유교 국가에서 관아에서 구술하고 시리를 모셔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즐겁게 논다는 게 참 이해가 팍 안 돼요. 그럼 그걸 알면은 결국 이제 강릉의 정서라든가 강릉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 이제 운금루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황동 동사무실 남서쪽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강릉 국성 바깥에 4개의 이런 정자 같은 루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운금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오기환가위로 해서 동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초가집이 이제 지방 유형문화재 80호로 되어 있습니다.